요즘 이상한 변호사가 있죠.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별 우영우 역삼녀? 근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가 있죠. 우영우 변호사인데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별 우영우 역삼녀?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저도 서울지방변호사의 영화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요. 변호사가 주인공인 영화나 드라마 많이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법리가 치밀하고 일반 드라마들과 같이 자극적이거나 치정들을 소재로 하지도 않고 담백하고 잔잔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대사를 중심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하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7월 17일 날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남학생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중간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고범진 인천지법 영장판사님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셨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의 죄명이 중간간 치상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강간 살인은 뭐고 중간간 치상은 뭐냐? 치사죠. 상해를 입었으면 치상이 되는 거고 죽을 사자죠. 사망이 일었으면 치사가 됩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저도 자주 받고 있는데 좀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서 고의 과실에 대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회에서 나온 우영우 변호사의 명대사가 있죠. 그걸 보면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회 분량 방영이었는데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부부죠. 오래 살았는데 할머니가 항유고래 같이 생긴 이 보이십니까? 다리미로 머리를 쳐서 할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죠. 결국은 스포일러가 되니까 뒷부분은 안 말키지만 그 당시 이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간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그 구체적으로 죄명도 풀어서 설명하죠. 죽일 마음이었다면 살인미수죄, 다치게 할 마음이었으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었으면 폭행치상죄, 그냥 실수였으면 과실치상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죄명도 바뀌고 형량도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거고 고의가 없었으면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처벌 조항이 있을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과실폭행죄 같은 건 없습니다. 실수를 이렇게 했다가 좀 부닥쳐서 상해 결과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겠죠. 하지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맞아서 뭐 다쳤다. 그럼 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하대 여학생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남자가 여자를 사망의 고의를 갖고서 살해에 이르게 했다면 강간 살인이 되겠죠. 반대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실수로 내지는 강간 이유 잘못된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그러니까 사망의 고의가 아니라 결과만 나왔다면 중간간 치사죄가 됩니다. 둘의 형량이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301조의 2는 강간 살인과 강간 치사를 같은 조문내에 넣고 있습니다. 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고요. 강간을 범한 자, 강간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그러니까 이르게가 그러니까 치사가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사형제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그 분야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유튜브에서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강간 살인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 없습니다. 중간간 치사, 살인의 고의는 없었는데 살인의 결과만 발생됐을 때 그때는 사형은 없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즉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있으니까요. 우영우 변호사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명대사들이 있죠. 저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잘 때 그 사람의 눈이 부실까봐 커튼을 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깰까봐 조심하면서요. 그런 건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사를 합니다.
정황 증거들을 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냐, 강간 이후에 했던 것들 증거 조사를 하겠죠.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라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미리 예측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의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제 알게 되시고, 우영우 변호사가 얼마나 고의 과실에 대해서 잘 예를 들어서 잘 풀어가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고의 과실은 형법 총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살인이든 강도든 폭행이든,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살인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사람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간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를 인식하지 못한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거나 상해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어 처벌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하니까요. 형법 제14조는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들이 있겠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어쩔 수 없겠죠. 응급실에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될 주의를 게을리해서 환자의 사망이 발생됐다면 환자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상, 치사죄가 있는 것이죠. 고의에 대해서 어느 가지를 고의로 볼 것인가,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뭘까요? 이 비적 고의. 범죄라는 인식과 범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두 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을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식은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는 좀 부족할 경우 범죄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공부할 때는 많은 학설들을 배우는데요. 고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실무니까 판례로 가는 것이죠. 대법원 86도 2338 판례에서 결과 발생이 불확실할 경우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에 대해서 확실한 예견은 없었지만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을 예견도 해야 되지만 그 결과 발생에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설 용인선도 나오고 감수설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이 되는 것이죠. 형법은 조문의 성립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 형벌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가벌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하대 사건에서도 중간간 치사냐 강간 살인이냐는 행위자인 피해자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증거들이 제대로 나와야겠죠. CCTV도 그렇고 그 범죄 전후에 했던 행위들. 인하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하는 의사를 갖고 밀치는 게 나왔다면 강간 살인이 되겠죠. 반대로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면, 그런 내심 의사가 없었다면 많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책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 치사가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여성을 밀거나 떨어뜨리는 추락에 전혀 개입이 없었다면 중강간죄만 성립할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성범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성범죄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강간, 형법 제297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 항거불능하게 해가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강간하는 것이죠. 강간은 좀 세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말했던데 유사강간죄도 도입이 됐죠. 형법 제297조 2입니다. 성기 외에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더라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성기가 아니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성기에 삽입하는 경우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도 있죠. 이런 성기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가슴을 만진다든지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강제추행하는 것, 그것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중강간, 형법 제299조입니다.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의 형에 의하는 건데, 그렇다면 중강간은 강간죄랑 똑같이 처벌되는 것이고, 또 항거불능한
대표적인 경우로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 잠들은 상태 같은 걸 말하겠죠. 그 경우 유사강간을 했으면은 준유사강간죄도 유사강간죄랑 같이 처벌되는 거고,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죠.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고불능에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심실상실은 좀 어렵습니까? 용어가?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취돼서 우리 소위 명정이라고 하는데요. 필름이 끊기고 취해서 몸 묶어놓고 인사불성된 상태, 이번에 인하대 여학생 같은 경우였겠죠. 항거불능은 저항을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 자기 몸을 못 가누니까 저항을 못하겠죠.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강간한 것은 중강간죄, 아까 말했던 강간하고 같이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범죄가 악랄한지, 계획범죄였는지, 우발적이었는 것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받으셨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되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범죄의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무고죄랑 연결됩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범이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까지 당했는데 억울하게 무고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랑 선임하셔서 고소대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성범죄 좀 억울하게 연루됐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찾아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법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다르고, 고의의 기준 중에 하나인 미필적 고의, 그리고 왜 범죄가 강간살인, 중강간치사, 그냥 중강간 나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영우 변호사도 재밌게 보시고요.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